2010년 5월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난 혼란스러운 사건은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퍼뜨렸고 경제학자, 트레이더, 대중을 계속해서 흥미롭게 하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15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플래시 크래시로 알려진 사건으로 폭락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미국 기업의 가치 평가에서 1조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에 일어난 일은 금융지진과도 같았고 전 세계 거래소의 여파가 느껴졌습니다. 5월 6일 사전 경고 없이 미국 주식과 선물 시장의 가격이 급락한 후 갑자기 반등했습니다. 트레이더와 구경꾼 모두에게 가격 차트는 자유낙하하는 통제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와 비슷했습니다. 공황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5년 후 영국의 트레이더인 나빈더 싱사라오가 이 전례 없는 시장 혼란에 대한 조사에 예상치 못한 중심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하운슬로의 사냥개라는 별명을 얻은 이 겸손한 인물은 런던 금융지구에서 열리마일 떨어진 노동자 계층 동네에 침실해서 일하며 세계 시장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사라오가 고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장 취약성을 악용하여 4천만 달러를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사라오가 여전히 부모님의 교회 주택에서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은 그의 주장된 재정적 이익에 당황하여 수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이 왜 그들의 겸손한 거리에 남아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운슬로의 외로운 상인이 세계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라오의 이야기는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오해받는 천재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계산된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비행 경로 아래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세계 금융 음모의 핵심 인물이 되기까지의 그의 여정은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재치와 뛰어난 수학적 능력으로 유명한 사라오는 빠른 계산과 암산에 일찍부터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압박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신문 광고를 보고 트레이딩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일은 그를 런던의 상징적인 고층 빌딩에서 멀리 떨어진 슈퍼마켓 위의 겸손한 사무실로 이끌었습니다. 사라오가 경험을 쌓은 거래소는 개인이 매일 재산을 벌거나 잃는 곳이었습니다. 성공은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과 시장을 읽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헤로와 피파이와 같은 비디오 게임을 수시간 동안 하면서 집중력을 연마한 사라오는 이 고압적인 환경에서 성공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산만함에서 벗어나 산업용 귀마개를 착용하고 외과적 정밀함으로 트레이드를 실행하는 것을 존경과 당혹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S&P 500에 연계된 금융상품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사라오는 시장 움직임을 예측하는 놀라운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그는 2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정부가 붕괴되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내기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사라오는 완벽한 타이밍으로 금요일에 거액을 걸었습니다. 월요일까지 미국 당국은 7천억 달러의 구제, 금융계획을 발표했고 시장은 19%나 급등했습니다. 그의 대담한 도박은 며칠 만에 그의 재산을 2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라오의 새로운 부에도 불구하고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상하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치를 피하면서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입은 거래 계좌에서 조용히 증가했지만 새로운 적대자, 즉 고빈도 거래 회사에 대한 좌절감이 커졌습니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번개처럼 빠르게 거래를 실행하는 이러한 기관은 사라오의 관점에서 시장에서 수익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반격하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이 결정은 수익성이 있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0년 무렵 사라오는 침실에서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으로 시장 움직임을 조작했습니다. 그의 시스템을 통해 그는 인위적인 가격 움직임을 만들어내어 단 하루에 최대 8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례로 그는 몇 시간 만에 95만 달러를 벌었는데 이는 그의 가족주택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 다음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했습니다. 2000년 5월 6일 사라오의 알고리즘은 이미 변동성이 큰 시장에 엄청난 매도 주문을 쏟아부어 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그가 그날 거래를 중단한 직후 시장은 통제 불능으로 치솟아 1조 달러의 가치를 잃었다가 몇 분 후에 반등했습니다. 사라오는 그 뒤를 이은 시장 붕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전 거래는 면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여파로 규제기관과 분석가들은 그날의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초기 보고서에는 조작이나 사라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오의 활동은 시카고에 있는 한 트레이더의 주목을 끌었고 그의 백테스트에서 시장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이 발견은 일련의 조사를 촉발했고 2015년에 사라오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체포 자체는 사라오가 살았던 고위험 거래 세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경찰과 미국 검찰은 어느 날 아침 일찍 그의 겸손한 하운슬로 집에 모여서 그 범죄의 주모자가 흐트러지고 당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그가 직면한 혐의의 규모를 감추었는데 여기에는 380년의 잠재적 형량을 수반하는 22건의 범죄 혐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사라오는 자신의 재산에도 불구하고 보석금을 내기 위해 했었고 이는 걱정스러운 반전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잘못 관리되었거나 의심스러운 투자 계획에 의해 완전히 도난당했습니다. 재판 당시 사라오는 사실상 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 당국에 협조하여 시장 조작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관대한 처분을 받으면서 그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라오의 행동은 그의 상태를 통해 재평가되었고 탐욕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기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에 대한 보다 미묘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1년간의 가택연금을 선고받았는데 그의 거래 활동이 침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라오는 격동의 과거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운슬로를 자전거로 달리고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패스트푸드를 먹는 그의 일상은 단순함으로의 복귀를 반영합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과 한때 그가 휘두르던 수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나빈더 싱사라오의 이야기는 재능, 오만함, 그리고 인간의 야망에 대한 지속적인 복잡성을 보여줍니다.